자, 심화 수업 세 번째, 일기도 해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8년 11월 10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6시부터 21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날 6시에 우리나라 주변 지상일기도이지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관측소를 통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지표의 기온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기온이 낮아지는 것, 바로 한랭전선이 통과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를 봤을 때 기억, 관측소를 통과한 전선은 온난이 아니라 한랭전선이 됩니다.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관측소의 지상 평균 기압은 디귿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높다. 디귿 시기는 한랭전선이 통과한 이후의 기상 상황입니다. 한랭전선은 저기압의 남서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한랭전선이 통과했다라는 것은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압은 높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디귿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관측소의 평균 기압이 더 높게 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시기의 관측소는 A지역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자, 저기압이 이렇게 물러납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된다면 북서풍이 불겠죠? 북서풍, 바로 A 기단으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시기 A지역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017년 9월 5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5월 중 어느 날 12시간 간격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기간 중 어느 시점에 비에서 관측된 풍향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에 일기도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기도의 순서를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상현상들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지요. 저기압 중심의 위치를 봤을 때 나가 가보다 중심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된 일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기억의 표현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다의 풍향은 나일 때이다. 이런 형태의 풍향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끔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풍향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은 풍향계에서는 북서풍이 풍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대 저기압에서 전선이 통과했을 때 또는 전선이 통과하기 이전에 북서계절풍이 부는 경우는 바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가와 나중에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피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소나기라는 것은 한랭전선 후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과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죠. 자, 나에서 P 지점은 강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서풍이 분다라고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리고 그 사이에 관측소가 위치했을 때 풍향, 그리고 구름의 상태, 강수 형태 등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6월 1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저기압의 위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항이지요. 기억, 저기압의 세력은 가가 나보다 약하다. 세력을 보기 위해서는 중심기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기압의 경우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그 세력이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가에서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나는 1004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러므로 저기압의 세력은 가가 나보다 약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A에서는 B가 지속적으로 내렸다. 가에서 A는 두 전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 소위
온난역에 해당하지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나의 경우 한랭전선 후면에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지요. 그래서 니은의 설명. 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저기압은 봄철이 여름철보다 형성되기 쉽다. 온대저기압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야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것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즉 온도가 다른 공기를 의미하지요. 봄철에는 고위도 지역에서는 찬 공기, 저위도 지역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대저기압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 2016년 9월 14번 문항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황사가 발원한 3월 4일의 일기도, 나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백령도에 관측된 황사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그래프를 봤을 때 3월 6일이 황사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백령도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 가에서 봤을 때 A지점은 고기압 부근, 그리고 B지점은 저기압 부근입니다. 그러면 황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상승 기류여야겠지요. 그래서 A보다는 B지점에서 황사가 발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설명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니은. 3월 6일에 백령도에는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보다 강했을 것이다. 아까 했던 말이죠. 맞습니다. 디귿.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의 발생 횟수는 감소할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15년 9월 10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12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항이지요.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의 일기도이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기 구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지요. 저기압의 중심을 봤을 때 가는 나보다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려진 일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한 설명은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강해졌다. 자, 나가 먼저이고 가가 나중입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세력을 보기 위해서 저기압의 중심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나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이 1012 헥토파스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는 1008 헥토파스칼보다 적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이 기간 동안 A지역의 풍향은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자, A지역 나 시기에는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압계 사이 또는 전선 사이의 풍향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가에서 한랭전선의 뒤에 있기 때문에 A는 북서풍이 붑니다. 따라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고 있죠. 그러므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19번 문항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을 때 나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내릴 때 우리나라와 주변 지역을 촬영한 적외선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적외선 영상이라는 것은 낮과 밤 어느 때나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상층부의 고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층부의 고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영상에서는 하얗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의 A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남동풍 계열이다. 자, 가의 A 부근은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부근 공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A 지역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풍이 아니라 북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지요.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가의 B 지역에는 오츠크의 기단이 발달해 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기단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B, 구름이 없는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나의 시지역 황해 상공에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해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내립니다. 자, 이것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황해를 지나기 때문인데요. 황해를 지나면서 기단 하부는 온도와 습도를 교환합니다. 즉, 하층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층부의 밀도는 작아지고 공기는 불안정해져서 대류가 활발해집니다. 대류가 활발한 공기는 상승하면서 응결하고 구름을 만들게 되지요. 이때 만들어지는 구름은 위쪽으로 높이 솟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C지역 구름의 색깔이 하얗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운정고도가 높은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정고도가 높다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높이 솟아오른 구름이다 라고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의 설명은 정합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기역과 니은의 보기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19번 수능 문항이지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위성의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림은 어느 날 같은 시각에 한반도 부근의 구름 분포를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특징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 이후에 위성 영상 해석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숙지하고 기상 위성 영상 해석을 접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A지역은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색깔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얇은 구름이란 뜻이죠. 그런데 적외선 영상에서는 하얗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운정고도가 높은 구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구름은 두께는 얇지만 높이가 높은 구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있는 얇은 구름, 바로 권운, 새털구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을철 맑은 하늘에 보이는 대표적인 구름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A지역에서는 새털구름, 권운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C지역의 구름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잘 형성된다. C지역의 구름을 보면 가시광선 영상에서 하얗게, 적외선 영상에서도 하얗게 나옵니다. 이는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운정고도가 높은 형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란운 형태의 구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란운, 저군형 형태의 구름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구름 정상부에 존재하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압은 C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것은 온도의 함수인데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 대신 온도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C지역의 정상부의 온도를 보면 C가 온도가 낮고 B가 온도가 높습니다. 이는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B지역의 적외선 영상은 색깔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어둡습니다. 이는 구름 상층부의 높이가 낮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화 수증기 압은 C지역이 B지역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 2013년 11월 13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일기도이고 나는 이때 A, B, C 지점의 풍향과 풍속을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 C 지점은 각각 전선의 한 부분에 위치한 지점으로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날씨, 그러니까 풍향, 구름, 강수의 형태를 꼭 기억해 두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C지역은 온난지역의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통상 중위도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특성상 동쪽에 있는 지점을 앞부분, 서쪽에 있는 지점을 뒷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C지점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넓은 지역에 걸쳐 층운형 구름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이 적은 이슬비가 내리는 형태가 바로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 지점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한 지점인데요. 여기에서는 남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구름은 낄 수 있으나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지요. A는 한랭전선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고 적운 또는 정라는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며 시간당 강수량은 많은 편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알고 보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기압은 B가 A보다 높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지겠죠. 자, B 같은 경우 1012와 1016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는 1008과 1012 사이에 있죠. 그럼 기압은 B가 A보다 높겠습니다. 자, 니은, C의 풍속은 5m/s보다 크다. 자, 아까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나에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5m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속은 5m보다 작습니다. 자, 디귿, 온난전선이 C를 통과하는 동안 이 지점의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 통과한 후에는 남서풍이 불 것입니다. 남동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됩니다. 자, 2013년 9월 15분 문항입니다. 그림은 정체전선과 태풍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주변 지역의 적외선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외선 영상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기억, A지역의 저기압 중심과 B지역 태풍의 눈에는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태풍의 눈은 어떨까요?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열 압축에 의해 날씨는 맑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으로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린 듯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점의 이름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기억의 설명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니은, 정체전선은 A지역 구름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한다. 전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지역, 비가 내리는 지역은 지면에 찬 공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체전선의 경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정체전선의 북쪽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내리는 A 영역은 정체전선의 북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체전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체전선이고 이 위쪽이 강수가 있는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북쪽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북쪽 경계선이 아니라 남쪽 경계선에 만들어집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C지역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해 있다. 태풍의 이동 경로, 북태평양 기단의 가장자리를 따라가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013년 6월 18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ABC 지역의 날씨를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폐색전선을 동반하였다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저기압이 있으면 폐색전선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온난, 그리고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나타나며 그리고 이 두 개의 전선이 만나는 지점은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폐색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전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쪽, 바로 여기가 한랭전선이 되고 이렇게가 온난전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전선은 만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은 이쪽에 있겠네요. 자,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이런 위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기온은 A가 C보다 낮다. 자, C 지점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럼 지상에 따뜻한 공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한랭전선의 뒷부분에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차가운 공기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은 A가 C보다 낮습니다. 자, 니은 B에는 층운형 구름이 우세하다. 자, B는 한랭전선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적운형 구름이 우세하지요. 자, 디귿 C에는 북풍이 우세하다. 자, 우리는 기억 속에서 두 전선 사이에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을 남서풍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 저기압의 대략적인 위치를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남서풍, 남동풍이 아니더라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점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죠. 2012년 9월 16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는 A, B, C 중 어느 한 곳의 날씨를 일기기호로 나타내었다 라고 합니다. A, B, C 항상 말하지만 전선의 전, 중, 후에 있는 위치지요. 관측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날씨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에서 봤을 때 일기기호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나는 C 지점에 일기기호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 지역에서 강수현상이 잘 나타난다. A는 한랭전선의 뒷부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란운이 발생하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요.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B의 기온은 16도보다 높다. 자, 아까 나에 있는 일기기호가 C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C지점의 기온은 16도, 이슬점은 14도이고 해면기압은 1004.5 헥토파스칼입니다. 자, 일기기호를 읽는 법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C지점의 지표에는 찬 공기가 있습니다. A지점의 지표에도 찬 공기가 있죠. 하지만 전선 사이에 있는 B지점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합니다. 그러면 B지점의 온도는 C보다 높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즉 16도보다 높은 기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A, B, C 중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곳은 A이다. 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기압이 높겠죠. 등압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04 헥토파스칼 바깥쪽에 있는 지점이 바로 C 지점이지요. 그러므로 기압이 가장 높은 곳은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2012년 6월 11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 B, C 중 한 지점의 일기기호입니다. 자, 나의 일기기호를 봤더니 풍향, 남서풍이 불지요. 그러면 두 전선 사이에 위치한 B 지점의 일기기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단, 등압선 간격은 4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A 지점을 지나는 등압선은 1012 헥토파스칼이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중심부가 저기압입니다. 그럼 저기압의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압은 상승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선이 1004 헥토파스칼입니다. 1004. 이쪽이 되겠네요. 얘가 1004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바깥쪽에 있는 기압, 등압선은 1008 헥토파스칼이겠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애는 1012 헥토파스칼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나는 B 지점의 일기기호이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맞습니다. 자, 가장 먼저 풍향을 보고 어느 지점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D 지점에 고기압이 위치한다. 자, 이쪽이 10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10이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016이 되고 1020이 되고 102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D 지점의 기압은 주변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발달하고 육지 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지요. 바로 이것이 여름철의 소위 남고북저형 일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D 지점이
고기압이다 라는 사실을 추출해낼 수 있으면 일기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귿까지 맞는 설명으로 답은 5번입니다. 2010년 11월 12번 문항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는 ABC 세 지역의 날씨를 일기기호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지역의 날씨를 묻는 문항인데요. 일기도를 보고 일기기호를 해석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묻고 있는 문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일기기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요 예를 보면은 남동풍이 불고 있죠. 남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바로 C지점의 일기기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C지점은 현재 기온이 11도이고 이슬점이 10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안개가 끼고 있지요. 해면기압은 1003.6 헥토파스칼이고 구름이 전방위적으로 끼어있는 흐린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북서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얘는 A지점의 일기기호입니다. 북서풍이 불고 있고 풍속은 7m/s입니다. 기온은 8도, 이슬점은 2도이고 구름은 그렇게 많이 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압은 1003.5 헥토파스칼이지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풍향을 봤을 때 B지점의 일기기호입니다. 자, 기호를 봤을 때 해면 기압은 1001.5 헥토파스칼, 구름은 그렇게 많이 끼어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풍속은 10m/s이고 기온은 16도, 이슬점은 6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A의 풍향은 남서풍이다. 북서풍이지요. 자, 2번 A의 기압은 1003.5이다. 자,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1003.5 헥토파스칼 맞습니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B의 이슬점은 16도이다. 자, 이슬점 6도이지요. 자, 4번 B의 풍속은 7m/s이다. 긴 막대 두 개가 있습니다. 10m/s지요. 자, 5번 C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자, 가운데 있는 이 기호는 안개 기호입니다. 소나기는 요런 형태의 기호가 나타나게 되지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009년 9월 16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을 새벽 3시,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이네요. 새벽 3시에 이렇게 구름의 형태가 나타났다 라는 것은 적외선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지요. 기억, 장마전선은 A선에 위치한다. 자, 찬 공기 쪽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라고 했었죠. 장마전선의 경우 찬 공기는 북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전선은 구름의 남쪽 한계선, 바로 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B지역의 구름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상한다. 무역풍이 어떤 역할을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역풍은 적도 지방으로 부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지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상한다 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디귿. 이 영상은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한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 3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또렷하고 예쁜 영상입니다. 이는 적외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디귿 3번입니다. 자, 2009년 6월 10번 문항입니다. 자, 기상위성 영상으로 나타나는 구름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항이네요.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A, B, C 지역의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A지역은 적외선 영상에서는 밝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어둡지요. 이는 얇은 구름인데 운전고도가 높은 새털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 2번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구름은 같은 종류이다. B지점을 봤을 때 적외선 영상이 흐릿합니다. 운전고도가 낮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하얗지요. 이는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B 지점에 만들어진 구름은 측저군 계열이 되겠습니다. 낮게 만들어진 저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아까 A는 고는 새털구름이라 했으므로 다른 종류의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B 지역이 C 지역보다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다. 구름 상부의 고도를 알기 위해서는 적외선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C 지역이 B 지역보다 적외선 영상이 하얗지요. 그러므로 구름 상부의 고도는 C가 더 높습니다. 3번은 틀린 말입니다. 4번. C 지역은 저군형 구름에 덮여 있다. 저군형 구름이라는 것은 적외선 영상도 하얗게, 가시광선 영상도 하얗게 나올 것입니다. 자, C를 봤더니 둘 다 하얗게 나오므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위성 영상 자료로는 중층운을 관찰할 수 없다. 자,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이 있는데요. 중층운이라는 것은 운저 고도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위성 영상 자료를 봤을 때, 자, A는 상층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B는 잘 모르겠습니다. C는 수직운이라고 할 수 있죠. 저군이나 정란운 같은 애들은 수직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는 적외선 영상에서는 멀겋게, 가시광선 영상에선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구름이 두껍고 상층부가 낮은 그런 구름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하층운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A는 상층운, B는 하층운, C는 수직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층운을 관찰할 수 없겠네요. 5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2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저기압의 모습과 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부산에서 24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기상요소를 일기기호로 나타낸 것이죠. 자, 풍향을 통해서 시간적 순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그림에서 부산은 온난전선의 앞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기도상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첫 번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부산 지방의 풍향도 바뀌게 됩니다. 남서풍으로 바뀌죠. 그래서 니은이 2번.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귿이 3번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일기가 바뀌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의 날씨는 비가 오고 북서풍이 불었다. 비가 온다라는 것은 여기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북서풍이 아니라 남동풍이 불고 있었죠.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기역과 니은의 상대 습도는 같다. 기역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릴랑 말랑하는 상태입니다. 자, 니은에서는 구름은 끼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상태이죠. 자, 니은에서 봤을 때 물량이 거의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습도는 같지 않습니다. 자, 3번. 니은의 A는 28보다 작다. 부산 지역의 현재 일기도상에는 지면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부산 지역이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겠죠? 그래서 28보다 큽니다. 자, 4번. 디귿의 기압은 1001헥토파스칼이다. 자, 디귿의 기압을 봤더니 0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1001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해면 기압을 읽는 법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니은과 디귿 사이에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뀐다 라는 것은 이 사이에 한랭전선이 통과하였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4번입니다. 자, 2008년 6월 12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입니다. 4월 18일과 19일로 가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기압이 달라졌지요. 4월 18일에는 1008헥토파스칼 정도였으나 4월 19일에는 996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저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기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기억, 서울의 풍속은 18일보다 19일에 더 커졌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등압선의 간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부산의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4월 18일에는 등압선의 간격을 중심으로 남풍 또는 남서풍이 붑니다. 자, 그런데 4월 19일에 부산 지역은 북서풍이 불게 되지요. 한랭전선 뒷면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습니다. 자, 디귿, 저기압의 세력은 18일보다 19일에 더 약화되었다. 자, 아까 중심기압이 낮아졌다 라고 했었죠. 저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리을, 20일 제주도 지역의 날씨는 맑아질 것이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게 되면 대륙에 있던 고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고기압이 몰려온다 라는 것은 날씨가 맑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됩니다. 자, 2006년 6월 10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2006년 4월 18일과 20일에 기상위성에서 찍은 우리나라 주변의 적외선과 가시광선 영상입니다. 자, 4월 18일 20시, 4월 20일 13시라고 했네요. 이것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기억, 가는 적외선 영상이고 나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자, 기억에서 봤을 때 가, 둘 다 영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나 20시 영상을 봤더니 일본 쪽이 깨끗합니다. 자, 이것은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가시광선 영상으로 관측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밤에 관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20시 밤이지요. 이때 관측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시광선 영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4월 18일 20시 현재 제주도는 맑았다. 자, 제주도가 어디 있느냐? 자, 나의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위치하죠? 자, 그럼 가에서는 요쯤에 위치할 것입니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막지 않습니다. 자, 디귿, 4월 20일 13시 현재 경기 지방은 남동풍이 우세하다. 자, 그림으로 보기 굉장히 애매한데요. 구름의 형태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름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며 들어가는 형태. 바로 여기가 저기압,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저기압의 중심이 위치합니다. 경기 지방, 여기에 있죠? 자, 여기 지방은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풍 또는 북서 계절풍이 불고 있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9월 12번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름철 일기도답게 대륙 쪽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정체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등 온대 저기압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전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생긴 그 일기도는 여름철 일기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도의 기단 A, B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항이네요. 자, A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성 기단입니다. 얘는 오후측의 기단이죠. 자, B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오후측의 기단은 한랭 스뷸난 성질,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스뷸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A와 B의 발원지는 해양이다. 자, 맞습니다. 자, 2번 A에서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는 공기는 점차 가열된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하하면서 하층부가 점점 가열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 A의 영향을 받을 때 영동지방은 영서지방보다 기온이 낮다. 자, 이 오후측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게 되고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온, 건조에 의한 피해, 산불,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현상, 바로 이를 가리켜 높새바람, 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A의 영향을 받을 때 영동지방은
영서지방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비의 세력이 강해지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한다. 뭐 그렇겠죠? 자,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 북상, 오후측의 세력이 강해지면 남하하는 게 장마전선입니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비의 영향을 받는 곳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비 기단의 성질이 온난이래. 고온, 습윤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습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녹음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